30대 후반까지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5 이하가 좋죠. 어떤 남자든 다 좋아하는 직업은 그냥 약사인 약사. 것 같아요. 여자들은 뭐 단언컨대 1번은 아닐까. 자, 그럼 결정사에서 보는 결혼의 적정 마지노선 나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나이부터는 페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일단 남자부터요. 초혼 기준으로 네, 초혼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초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40대부터. 오,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요. 네, 왜냐하면 30대 후반까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4를 다는 순간 여성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요. 저 40대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게 좀 달라져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근데 또 배우들 보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남자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맞는데요. 막상 소개팅을 받거나 결혼정보회사에 소개를 받으면 몇 년생이야 보다는 이제 숫자로 먼저 나이가 딱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맞아요. 제가 확실히. 이것 때문에 소개팅 때 거절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만나서는 또 괜찮을 거라도. 만나서 괜찮을 수 있는데 안 만났잖아 아직. 근데 나이를 듣고 나면 맞아요. 거절을 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30대 후반까지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봤을 때는 90년대생까지는 괜찮은 걸로 봐서 네. 35 이하가 좋죠.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남성분들이 출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하면서 부담을 좀 느끼는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남녀의 나이 차이는 한 5살 5살. 정도 나네요. 자, 그럼 결정사에서 중매 이제 돈 내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잘생겼거나 아니면 매너 좋거나 뭐 직업 좋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아니면 돈을 쓰거나 계속해서 안 되는 분들의 특징 뭐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네. 결혼정보회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네. 제가 전 회사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게 저희 회사를 말하는 것라기보다 전에 회사를 가입했을 때는 지금보다 어렸잖아요. 그걸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거는 조건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능력이 월등하게 막 압도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근데 이상형의 기준은 더 높아지거나 최소한 유지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눈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랑 같은 건데. 맞죠. 왜냐면 나는 나이라는 게 들면서 조금씩 불리해지는데 내 능력은 사실 그 나이만큼 엄청나게 기폭적으로 그렇죠. 상승하지는 않을 건데. 계속 이상형이 같거나 혹은 네. 그 전에 만났던 이성들의 단점을 빼고 장점은 합친 분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점점 소개를 많이 받을수록 네. 오히려 정말 결혼이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나. 특히 전문직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거 어떻게 다 알고 연락이 다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소개를 해준다니까 다 나가봐요. 나가보면 세상에 이렇게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많아? 하는 거에 일단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점 더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전문직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초반에 많이 미팅을 하다가 그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과거의 나에 그 네. 심취에 있으시면 결혼 못하죠 뭐. 혹시 직업 얘기 나와서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 직업,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 직업 어떻게 되죠? 사실 남자들은 여성분들의 선호하는 직업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호감 가는 외모와 네, 성격이 좋으면 네. 직업은 있으면 좋다. 네, 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맞습니다. 또 그래도 요새 직업을 많이 보시니까 네. 어떤 남자든 다 좋아하는 직업은 그냥 약사인 약사. 것 같아요. 왜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분들은 어쨌든 훨씬 더 어려운 수련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뭔가 뭐랄까 좀 예민한 면도 있어야 돼요. 그런 성격들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무조건 약사는 일단 공부는 잘했어요. 그건 첫 번째, 공부는 무조건 잘했을 거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막 너무 바쁘지는 않고 너무 막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사를 다들 좋아하시죠. 그럼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뭐 단언컨대 1번은 의사가 아닐까. 의사.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의사 그 가운 때문인가? 여자 변호사랑 의사가 더 좀 더. 생각보다 법조계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전문 직군은 무조건 선호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의사를 제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가끔 여성분들 중에 집안 되게 좋으시고 하는 분들은 저 전문직 싫고요. 의사는 특히 싫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판사는 어때요? 제 주변에 판사 치는 지인이 있는데 예전에 소개팅 할 때 그렇게 집안 좋은 평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집안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느꼈죠. 이게 사실 또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 판사는 또 여기서 더 희귀하잖아요. 아, 그렇죠. 수가 적으니까. 희귀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분이 소개팅에서 판사를 만나기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변호사가 훨씬 많으니까. 판사분들은 일단 판사라는 그 뭔가- 타이틀만으로 좀 멋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판사분과 여자 연예인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했는데 저는 이동하는 직업은 싫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분 소개팅을 법조기를 많이 받으셨네. 이 바닥을 아시네. 그렇죠. 판검사분들은 무조건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은 그건 지방도 명예직이잖아요. 가고. 그래서 그 경우를 좀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남성분의 뭐랄까 능력만 보는 여자분들이 네.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냥 판사라고 하면 멋있긴 하죠. 멋있죠. 가끔 저는 이제 술 마시는데 다른 지인들도 뭐 먼저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친구 일어나면 다들 서는 것 같아요. 다 편한 친구. 뭔가 국가에 대한 뭔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좀 더 직업적인 거 포함해서 결정사에서 남자들이 찾는 여자의 조건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자들이 찾는 여자의 조건. 뭐 첫 번째 외모인데 이게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쁘면 끝은 아니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그 외모 스타일은 다 다른 거고 그렇죠. 근데 막상 실제로 제가 외모를 되게 많이 보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아 너무 까다로울 텐데 어떡하지 해서 아 이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만나면 괜찮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건 엄청 뛰어난 외모를 찾는다기보다 내가 느끼는 그 호감의 기준만 넘어가면 그거는 그냥 근데 돼야 된다 하는 게 그냥 1번이라서 내 눈에 호감 가는 외모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성격이죠. 이거는 진짜 불변인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집안 아무리 좋고 똑똑하고 해도 그 호감 가는 외모는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성격적으로 너무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네. 이래버리면 진짜 예쁘고 성격 안 좋은 분과 그냥 호감 가는 외모에 성격 좋은 분이면 무조건 후자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네. 성격이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아무리 뛰어나도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성격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는 당연히 해당되겠죠. 아, 나이는 저는 남성분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여자 나이 뭐 몇 살 이상이면 이미 끝났지. 뭐 이런 말 사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수록 선호되는 건 사실이에요. 20대 네. 중후반이 가장 선호되는 나이긴 한데 네. 사실 우리가 진짜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그런 분은 뭐 30대. 그런 분은 40대여도 괜찮아요. 사실은. 네, 신민아 씨라고 생각하거나 한예슬 씨라고 생각하. 근데 그 정도로 예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네. 가끔 있어서 그 정도 되면 되는데 그게 네. 아니면 사실 나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남자들이 선호하는 나이는 20대 중후반. 외모랑 성격, 나이 이런 거 외에 여성분이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조건 혹시 또 몇 가지 더 있을까요? 직업, 좋은 직업. 좋은 직업.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라는 건 안정적인 직업이거나 아니면 정말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남성분들이 또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저절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직업이 좋으면 좀 뭔가 이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있으면 예쁘기만 한 여성들과는 좀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전 직업이 좋은 여성분 만나면 저도 웬만한 여성 직업분은 다 만나봤는데 이분 열심히 인생 살아왔구나. 약간 그 과거에 대한 리스펙? 그쵸. 리스펙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남자도 사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되면 예쁘기만 한 여성분들은 좀 많거든요. 그쵸. 소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어딜 가서도 호감을 나한테 느끼는 여성분들은 많은데 근데 거기서 내가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건 그동안 쌓아온 나의 정말 그런 일들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지 않나. 그럼 프로필 좋은 남성분들이 요즘에 또 여자분들 학력도 본다고요? 네,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막 연구 결과 이런 것도 많이 보면 사실은 원래는 남성분들이 여성분의 외모를 보고 여성분들이 남성분의 재력을 보고 맞아요. 이렇게 커플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유전적으로는 외모를 아빠를 많이 닮고요. 머리를 엄마를 많이 닮아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서도 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라서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들이 요새 상담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나타낼 수 있는 게 똑똑하다는 게 학력이 좋다고 똑똑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걸 뭘 볼 거야?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학력적인 부분을 조금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저희 부모님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학력을 좀 보고 싶어 해요 라는 경우들도 좀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좀 정리해서, 남자들이 어쨌든 가장 원하는 뭐 이쁘고 나이 젊고 성격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방법, 이제 결정사 꼭 가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20대 중후반도 30대도 보실 텐데, 나의 좀 뭘 가꾸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약간 자기 개발 같은 거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개발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활동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아무 데서도 자기 노래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코인 노래방 백날 가면 이제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활동을 해야 돼요. 무슨 활동이요? 결혼정보회사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소개를 받든 뭐 모임을 나가든, 적어도 주변에 소개해준다고 하면 거기는 좀 잘 나가셨으면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안 되고 나면 제 주변에도 아예 소개팅 그냥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두 명 만났는데 좀 별로였어요. 별로거나 안 아니면 좀 나가서 뭐 좀 이런 것도 사실 귀찮긴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어떻게 누굴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게 1번이고요. 그 외에는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뭐 갑자기 좋은 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직업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로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나머지는 없으니까 키가 자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운동하셔서 몸을 만들다 보면 얼굴 쉐입도 달라지고 이 때깔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피부 관리랑 운동만 잘 해주셔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많은 활동. 피부 관리와 운동과 활동. 근데 만약에 이분에게 시간이 결혼까지 한 5에서 10년 남았어. 그렇다면 본인의 뭐 직업이든 연봉이든 그다음에 자산이든 아니면 뭐 내 집 마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겠죠. 지금 20대 남성분이다. 20대 막 중반이야. 20대 중반이다. 그러면. 그럼 뭐 석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자산 관리를 잘 하셔라. 20대 중반이면 네. 너무 좋죠. 네, 네. 지금부터 뭐 갑자기 뭐 주식을 하라, 코인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사실 답이죠. 그러면 남자가 가진 그런 돈과 관련된 약간 수치적인 조건을 얘기하면 딱 4가지거든요. 뭐 다 비슷할 수 있는데 직업, 그리고 연봉, 그 다음에 학력, 자산, 이 4가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살짝 다르잖아요. 다르죠. 직업이 좋다 해서 연봉은 좀 낮을 수도 있고, 근데 돈은 많이 버는데 직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모은 돈은 뭐 투자나 이런 걸 잘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네. 어떤 책에서 읽어서 정확하게 제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네. 직업이,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자기의 능력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근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연봉 3억인 남성보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연봉 8천인 남성이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았다. 이게 책의 지문이에요. 뭐 이 말의 의미를 뭐 많은 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것 같네요. 이게 숙박업이 나쁘고 변호사가 대단하다라는 개념보다 여성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연봉은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변호사가 연봉이 낮아도 정해져 있죠. 너무 낮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직업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봉이 앞으로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있겠죠. 직종이니까. 그런 것들도 보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는 첫 번째는 연봉과 직업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자산, 그다음 학력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럼 예시를 다르게 들어드릴게요. 숙박 연봉 3억, 네. 변호사 연봉 8천. 근데 다른 분은 그냥 일하다가 좀 이제 쉬고 싶어서 무직 자산 50억. 무식인데 뭘로 50억인가요? 부모님한테 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코인으로 만든 거야. 50억이에요? 코인이든 뭐든 어쨌든 불법적인 건 아니야.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경제적으로 좀 달성하고 그냥 이제 좀 쉬면서 내 삶을 즐길 거 가지면서 이제 근데 지금 직업은 없는 거죠. 네네, 무직. 앞으로도 무직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돈을 뭐 펑펑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랑 비교했을 때? 숙박 3억, 변호사 8천. 이분들은 이제 연봉이니까요. 자산 50억까지 무직.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변호사 8천이 제일 선호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그렇게까지 차이 나요? 왜냐면
자산이 빵원이 아닐 거잖아요. 그분들도 뭐 자기 선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했겠죠. 뭐 1, 2억이든 뭐든. 그렇다면 무지개 50억이신 분들을 좋아요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직업이라도 좀 있으면 있는 게 더 낫고 저는 이런 걸 준비 중이에요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50억 있으니까 전 놀고 먹을래요 하는 그 마인드를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작가님 채널 나오고 꼭 말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부자가 되게 많아요. 정말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정사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또 많겠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많고 사실 50억은 엄청난 부자가 결혼정보회사에서 기준이랑 상관없이 서울에서 되게 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되게 부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 자산으로 지금 쉬고 있다는 게 사실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 오히려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돈 있으면 결혼정보회사 왜 가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부자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물론 여러분 그 순자산 30억은 대한민국 상위 1%이지만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결정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돈이 여유로운 분들이 조금 더 모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비니핀 부익부 같은 거죠. 뭐. 네,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현타 올 때 많거든요. 아니 이렇게 부자라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소개를 받는 경우에도 많았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자기를 잘하고 있는 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많아도 본인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결정사에서 이제 그럼 반대로 여자들이 찾는 남자의 조건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여자들이 찾는 남자의 조건이요? 네, 남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까 남자가 찾는 여자의 조건, 외모, 성격, 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일 잘하고 있어야죠. 첫 번째 직업. 직업이 확실한 분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외모를 봐요. 여성분들도. 네. 이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여성분들의 사회적 이 지위가 지금만큼 높지 않았으니까 외모를 안 봤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능력이 좋으니까 남자의 외모를 보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외모는 여성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자 아이돌을 사실 여자가 더 좋아하거든요. 남자 아이돌은 당연히 여자가 더 좋아하죠. 세계적으로 덕질을 하는 건 여자입니다. 외모를 저도 아이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몇몇 빼고는 막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맞아요. 여자는 진짜 남자의 외모를 늘 많이 봤는데요. 많이 봤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부자들이 너무 많아서 라고 하는 것처럼 관리한 남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피부과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의 외모가 이 정도는 그래도 다 관리하지 않나요? 하는 기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외모를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직업, 외모, 그리고요. 그리고는 자산일까요? 네, 자산인 것 같아요. 학력은 안 들어가요? 학력은 보는 분들만 보고요. 오히려 사실 학력은 뭐 중퇴하고도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업가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 쪽으로 계신 분들은 수입이 워낙 많아도 꼭 학력이 좋지 않은 경우는 많아서 학력 보는 분들은 여전히 보지만 이게 뭐 핵심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밖에 그럼 직업, 외모, 자산 외에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또 남자들이 키는 들어갈 것 같아. 키가 외모에 들어가지. 그쵸, 키가 외모에 들어가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남자의 외모하면 이제 얼굴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피지컬입니다.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남자 외모는 어깨와 키 그게 얼굴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 전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로 외모가 뛰어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지 않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외모가 못생겨도요. 키 크고 어깨 넓으면 좀 그래도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지. 키 많이 보죠. 근데 저는 키보다는 비율이 더 좋은데 사람마다 달라요. 여성분들도 키가 무조건 큰 사람을 선호한다기보다 체격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키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태어났으면.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으니 키만 작네
가 돼야 돼요. 키도 장래가 되면 안 돼. 그렇지. 다른 것들 제 친구는 키 빼고는 너무 다 훌륭해. 제가 키는 작지만 나머지는 정말 야 너무 좋아.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되지. 쟤는 키도 작아. 이렇게 되면 키만 큰 거는 또 안 돼요. 네, 나머지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대표님도 뭐 다른 채널 그 방송국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시는 건가요? 결정사 대표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좀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결정사 대표 중에 아는 사람 몇 명 없으시잖아요, 다들.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네, 제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할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잘 만나고 있고요. 네. 저는 제 결혼을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 쪽 좀 정리한 네. 걸로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직업, 외모 두 가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잘생기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여성분들 네. 본인이 좀 나쁘지 않아요.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으면 결혼 정보에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 남자들이 결혼 정보에서 많다고요? 너무 많아요. 진짜. 왜냐면 작가님도 곧 오실 거잖아요. 연애 한번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오면 안 돼요. 왜요? 될 때 와야죠. 그게 더 잘 되죠. 이 결혼정보회사를 내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편하게 소개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소개받기 좀 계속 말해야 되고 뭔가 맞아. 이게 피곤하니까 맞아. 편하게 해드릴게요. 점차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82년생이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다 나이를 먹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단 주변의 지인들이 다 결혼했고 그럼 풀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풀도 이미 다 나이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목밑에 찼다라는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멋있는 남자,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일단 내가 주변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분들의 그 집단을 봐야 돼요. 사실 내가 여기서 다른 부류를 만나고 싶다. 이게 그레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을 만나고 싶다면 새로운 그 집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결혼정보회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사실 결혼의 생각이 없는 남성과 오랜 시간을 만나고 있으면 또 나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서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 오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제일 확실하죠. 제가 전에 소개팅 해보니까 25살이셨거든요. 한 그 정도 나이대였어요. 24살, 5살, 6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리신 분과 소개팅 하게 됐는데 결정사에 가입을 해서 만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25살, 6살이 사실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히 어리지만 그 친구들은 결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가장 어리신 분은 04년생 분들부터 있고요. 실제로 어제도 어머님이랑 같이 오셔서 00년생 여성분이 가입하셨어요. 근데 00년생이 벌써 25이거든요. 그럼 그 결정사에 이제 20대 초중반에 이쁜 여성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진짜 그 소개받는 남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거나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그분들은 어리고 예쁘면 사실 뭐 그냥 어디서든 다 호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이랑 상담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네, 에너지가 너무 밝고,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좋은데 그분들은 미팅이 너무너무 잘 되죠. 근데 막상 어리고 예쁜 친구들만 찾았던 30대 후반에 능력 있는 남성분이 최근에 저한테 저 이제 나이는 제한을 안 둘게요. 너무 어린 여성분들 안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대화가 안 통해서 그런가? 그냥 그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너무 아직 언제 해도 되죠? 라는 생각하고는 싶은데 지금 결혼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지금 급하니까. 사실은 생각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가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생기긴 했어요.